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을 한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도 주목하고 또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들 5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11.03% 상승을 했는데요. 화장품 ODM 기업이죠. 지난 2분기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3분기는 이 순이익이 97% 전년 동기 대비 급감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에 따라서 11월 들어서 21일간 무려 41% 주가 하락세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 반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내년에 글로벌 수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3분기에 주춤했던 실적 다시 다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자,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화장품과 더해서 ODM 기업들 앞으로 어떤 전망 보여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루닛입니다. 22.73% 급등으로 거래에 마쳤는데요. 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하락분을 다시 되돌리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의료 AI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루닛에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이제 다음 달 1일 북미 영상의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서 루닛이 무려 20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학회에 참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초록을 공개하는 게 이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의료 AI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루닛과 함께 의료 AI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OX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윙이푸드입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 거래로 마쳤는데요. 나스닥 상장 심사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05만 주고요. 그리고 최소 예상 발행가는 주당 5,600원으로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 나스닥에 상장을 성공할 경우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중에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사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나스닥 상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 흐름 보여줬는데 내일장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K옥션입니다. 13.9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를 했던 게 바로 STO 법제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여야가 쟁점이 없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할 걸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는 28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일정까지 현재 기대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K옥션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KT입니다. 0.67%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달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 1위 업종이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KT가 48.99%로 2위 종목에 자리를 올렸는데요. 배당주, 경기방어주, 이 모멘텀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AI에 대한 신사업 역시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함께 공동투자 발표도 한 상태인데 앞으로 AI가 이 KT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내일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 있고요. 그 밑으로는 루닛, 그리고 윙이푸드, K옥션, KT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 다시 또 한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도 CNC 인터내셔널이 11.03%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번 주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주가 흐름이 어떨지 이번 주에 한 주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 이번 주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주신 이유 중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영리해지셔가지고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주 물량이 선적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선적 기간까지 이미 지난달에 대부분이 선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약간 조금 그런 이제 시기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이제 실적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기를 화장품 섹터가 피크아웃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일단 지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코스닥 과거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갔었죠. 그때처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품목별로 상위에 랭크가 되게 되면 그 해당되는 품목의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여전히 저는 화장품 섹터 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아마존데이에 있을 때에도 3위 안에 들었던 화장품 브랜드가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상위에 랭크되는 그 화장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과 대비를 해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은 X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AI, 의료 AI와 관련된 루닛입니다. 오늘장에서 22.73%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인 의료 AI 오늘장에서 크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지 팻말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루닛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강현규 매니저님, 그렇다면 의료 AI, 그중에서도 루닛 내일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미국장에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 과연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도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AI 관련 종목들 기대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2차전지로 빠져나가면서 좀 생각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덜 오른 그러한 수급의 흐름이 내일 계속 이어져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채 금리 떨어져야 되겠고 달러인데스 안정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전제 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루닛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AI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AI 그리고 의료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예상을 했으나 수급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생각보다 덜 오른 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AI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윙이푸드입니다. 사실 올해 계속해서 이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오늘 미국 나스닥 상장심사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이어가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분은 X 그리고 두 분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극심하게 지금 무역 대립을 하고 있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 국적에 있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지 않냐 그런 의미를 또 두고 싶고요. 또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그래프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지금 굉장히 엿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전 고점 최고 신고가의 고점이 3,350원인데 그 가격을 약 10% 정도 올라가면 신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 신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윙이푸드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상장 심사가 통과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백일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고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X를 든 것은 뭐 가지고 있는 분한테 바로 팔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 테마들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지수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개별 테마들이 막 부각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이 보통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윙이푸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수익 극대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신규 매수는 내일 갭상승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자라면 윙이푸드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도 좋지만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윙이푸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K옥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3.94%로 14%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STO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일단 이번 주 28일 목요일이죠. STO 포럼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또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도 좀 길게 봐도 좋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STO 관련주 K옥션 OOX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K옥션이 이제 STO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K옥션이 그러한 STO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왔기보다는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9만 9천을 가고 있고 10만 달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라운드 피겨 가격에 떨어졌을 때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의 종목들이 전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K옥션의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의 추세를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는 거를 판단하는 부분이 10월선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선인데 10월선 23년도 후반부터 24년도 초반에 코인 한참 흥했을 때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부분인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더 가려면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종목, 특히 STO 관련 종목이 더 가려면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부근이 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를 넘겨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관건인데 만약에 5,500원을 친다고 한다면 약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겠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우주항공, 로봇, AI, 그다음에 의료 AI 이런 쪽에 다 수급이 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수급이 몰려갈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돈이 15조밖에 안 돌아가는 거래대금에 비해서
충분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STO 그리고 토큰 관련주까지 상승할 흐름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STO뿐만이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백인현 매니저님은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STO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에는 가상화폐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랑 STO 관련 종목들은 사실 조정 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옥션이랑 STO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어서 잘 움직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옥션보다 탄력도도 조금 있고, 지금 주가 수준도 오늘 고점 찍고 많이 윗꼬리를 달고 밀렸지만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여전히 저는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 종목은 여전히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법제화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재집권과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K옥션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옥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K옥션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KT입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돼줬습니다. 이 KT라는 종목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KT 쪽으로는 외국인 지분율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분율 업종별로 살펴봐도 통실업이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KT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KT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KT는 제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O를 들었는데 KT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 모두 다 지루하다 생각하시는데요. 그 지루함이 이제 21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볼린저밴드로 보여드릴게요. 볼린저밴드라는 게 참 신기한 건데 연봉으로 보면은요. 연봉으로 그거 보시면 파란색 위 상한선을 뚫었어요. 이렇게 뚫기가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으면서 벌떼기 좁힌 부분을 이제 뚫었으니까 계속 추세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분기봉인데 분기봉에 들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자 여기 분기봉을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게 나왔죠.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드디어 고개를 구름대 위로 쳐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 KT가 매력이 없나요? 배당 잘 주죠. 그 다음에 연간 약 한 1.5조, 1.6조를 계속 돈을 벌죠. 또 구조조정 해가지고 직원들 많이 내보내니까 얼마나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합니까? 따라서 이제 KT가 예전에 우리가 정말 계속 지루한 기업이 아닌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저는 아마 장기적으로 11만 원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KT로 저축하시면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도 오르고 그런 시절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지루하다라는 말은 옛말이다. 지루함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당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각각의 5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죠. 의료 AI 관련해서 루닛 있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KT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윙이푸드 그리고 K옥션, CNC 인터내셔널은 두 분께서만 오를 들어주시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